27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는 550명을 기록했고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확진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모든 학생 가정에 비대면 교육비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신비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배구단이 홈구장을 부평 삼산월드체육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삼산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들이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7일 0시 기준으로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부평 11명, 계양 2명을 포함해 모두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화군과 남동구에서는 직장과 연관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각각 7명과 12명으로 관련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 15명, 김포 15명 등 신규 확진자 550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6%로 전날보다 소폭 올랐고 중증 환자 병상은 202개 가운데 138개를 사용해 64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1명으로 50일 넘게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모든 학생 가정에 비대면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난 만큼 각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이 지원금은 통신비로 쓸 수 없는 지역화폐로 줍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일인데 지원금의 목적도 효과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가 이달 말부터 학생 가정에 지급하기로 한 비대면 교육비. 온라인 교육으로 통신비 지출이 많아진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앞두고 낸 공고를 보니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신비도 그렇고 당연히 식비라던가 공공요금이니까 여러 부분에서 다 이제 그 가정 부담이 대부분에 대한 완화에다가 이제 거기다 소상공인 활성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비대면 교육비를 위해 김포시가 책정한 추경 예산은 60억 규모. 초중 고등학생 모든 가정에 지급하다 보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막대한 예산 탓에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간 설전 끝에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안건. 결국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야 통과됐습니다. 다수 의원이 통신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 이후 지급 방식은 통신비로 쓸 수 없는 지역화폐로 바뀌었습니다. 통과된 조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대면 교육비는 통신비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례가 위반된 거죠. 조례가 위반돼서 돈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설명은 그런 거예요. 돈이 어차피 학부모님들한테 나가면 그 돈이 A로 쓰이든 B로 쓰이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시민의 예산이 거쳐지는 건 그거와 내용이 다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금 통신비라고 쓰라고 오케이라고 했어요. 조례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도 그렇고 다 맞춰서 했는데 결국은 지역화폐로 됐어. 지역화폐로 가서 쓰여질 수 있는 게 통신비가 아니에요. 그럼 조례가 무효가 됐어요. 길어진 감염병 여파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요즘 선심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목적에 맞는 지원금 지급이 우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배구팀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감동적인 4강 신화를 쏘아올리면서 전 국민적으로 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흥국생명 배구단이 홈구장을 부평 삼산월드체육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현재 홈구장 이전을 두고 흥국생명과 인천시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흥국생명 배구단은
그 대한항공 배구단과 함께 계양 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구단 모두 각자의 그 홈 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그 삼산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쓰고 있는 전자랜드 농구단이 최근 연고지를 대구로 옮겼습니다. 가스공사에게 전자랜드 농구단이 인수가 됐는데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로 가게 된 것이죠. 이에 흥국생명 배구단은 비워질 삼산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고 이에 맞춰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 역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삼산체육관은 부평구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부평구는 지난 4월부터 삼산체육관을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흥국생명 배구단의 홈 구장 이전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확인을 해보니 정부에서 접종센터 운영 기한을 10월 말로 정해서 지자체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부평구도 정부의 추가 지침이 없을 경우 당초 지침에 따라 10월 말 삼산체육관의 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프로배구 리그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지역에서는 10월 말 센터 종료 후에 흥국생명 배구단이 삼산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흥국생명 배구단의 홈구장 이전과 관련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가 27일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030 인천 미래교육 공동 비전선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인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민과 학교,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그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의제 제안서를 공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전체 추진의제 1개와 분과별 추진의제 7개를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제별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미래교육 공동비전에는 크게 교육 주체들의 합의와 상향식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 환경 구축 등 공동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과 조형물을 정밀 조사합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일부 학교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반영된 동상과 조형물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인천 학교 내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의 후속 연구로 인천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에 대한 정밀 조사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일제잔재 동상과 조형물 청산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지난 26일 주민참여예산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중 관련 부서 검토를 거친 일부 사업에 대해 실행 방안과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계양구는 이후 주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주민총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든 동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구 홈페이지 주민총회 투표인단 모집 메뉴에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디자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500보 사업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평구의 특화 사업으로 부평 3동 백운역 인근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해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올해 하반기에 담장 벽화 사업과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며 환경 개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1년 지역 여성 리더십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교육은 지역을 바꾸는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여성센터 또는 인천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문화예술연대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문화예술인이 SNS에 해시태그, 캠페인 이미지 등을 첨부해 응원의 말을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문화예술인 100명이 해당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면 도서 100권이 미얀마에 기부됩니다. 올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후보작 12편은 다음 달 1일 공개되고 최종 수상작은 10월 발표됩니다. 디아스포라는 민족성과 지역성을 넘어 자유롭게 어디든지 뿌리를 내려 삶의 터전을 확장한 인류 활동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지역 곳곳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 다시 쓰는 이른바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통해 전체 수거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사용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부천에서 수거한 3만 5천 개 아이스팩 가운데 57%인 2만 개를 다시 써 지난해 재사용률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버리는 아이스팩을 모아 선별과 세척, 소독 작업을 거친 뒤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전체 1,000만 원 규모 시상금을 걸고 제12회 펄벅 기념 문학상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1993년 이후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산문과 운문 문학 작품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생전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하며 아동복지에 힘쓴 작가 펄벅을 기리기 위해 부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 비대면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인형극이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온라인 영화제를 감상할 수 있고 시민정책 발언대나 북콘서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도내에서 4번째로 건축물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 평가를 통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한 점, 규정을 어긴 건축물이 정비하도록 조치한 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김포시에 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할 식품 제조 가공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와 평가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에 참가하려면 수도권에 위치한 해썹 지정 업소로 본사에서 가공해 학교까지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내년도 3월부터 1년 동안 김포 지역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식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